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서해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법 환적 사례 2건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제재 등을 위반한 미국의 리워즈 포인트 업체는 11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서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지난 9월 29일 위성사진입니다. 북한 초도에서 서쪽으로 약 11km, 남포에서는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지점에 길이가 각각 90m와 70m로 추정되는 선박 2척이 50m 길이의 선박 1척을 가운데 두고 접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지점엔 90m 길이의 선박과 50m 길이 선박이 붙어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큰 선박의 적재함은 절반가량 열려있고 이 선박 주변에 작은 선박이 밀착해 있습니다. 육지에서 10km 넘게 떨어진 지점에서 포착된 이 장면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회피 수단으로 지목해온 선박 간 환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B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9월 최소 6건, 지난 4월 이후 16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장면을 포착했는데 이번 2건을 더하면 북한 서해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9월 한 달 8건, 올해에만 18건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30일 미국 시애틀 소재 기업 탱고카드가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11만 6,048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탱고카드는 물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리워드 포인트를 제공한 뒤 이를 선불카드로 교환해주는 회사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탱고카드가 위치 확인 절차 부재로 쿠바와 이란, 시리아, 북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연계된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와 이메일을 사용하는 개인에게 최소 27,720개의 기프트카드를 전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벌금 최고액은 916만 8,949달러지만 탱고카드사 측이 자발적으로 위반 내역을 공개한 점 등을 참작해 11만 6,048달러의 최종 벌금액이 결정됐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의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복귀하고 국제사회의 검증 활동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6차 총회 마지막 날인 30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을 규탄하면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연병 원심분리기 가동, 그리고 강선단지에서의 활동 징후 등 최근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IAEA 총회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이 영변 핵시설 실험용 경수로의 냉각 시스템을 다시 실험하고 경수로 인근 건물과 원심분리기 농축시설 부속 건물을 신축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인근에 지원 건물 여러 채를 새로 지은 징후가 포착된 것을 지적하며 북한의 이 같은 핵활동은 계속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안전조치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신속하게 협력하며 IAEA 사찰단이 없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 채택 후 한국 대표는 이번 결의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통해 대북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pursue diplomacy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partner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President Yoon Suk-yeol recently announced the Republic of Korea's audacious initiative, which promises
corresponding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measures once the DPRK ceases the development of its nuclear program and embarks on a genuine and substantive denuclearization process. 호주 대표도 북한이 핵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IAEA 사무총장의 최근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면서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의 행동은 결코 용납되거나 정상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긴장고조 행위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전날 총회에서 북한 관련 결의안 수정을 요청했던 중국은 이날 재개된 회의에서 수정 의견을 철회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중국은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달성은 물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공유한다며 수정안 철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동시적 단계적 접근을 통해 광범위한 합의 촉진을 위한 효과적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이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30일 북한이 5일 동안 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시험을 계속하면서 그런 활동을 중단하라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주요 당사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대변인실도 이날 VOA에 EU는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의무에 대한 또 다른 노골적 위반이라면서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하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CVID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추가 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CVID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고 캐나다 외교부도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CVID 노력을 지지한다며 대화와 외교가 북한 주민들을 안보와 경제적 번영으로 이끌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하면서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성명을 통해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개탄스러운 학대를 겪고 있고 스스로를 옹호할 수 없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탈북민들과 인권 활동가들의 용기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코로나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고 수용소에 자국민을 억류하며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빼돌리고 조직적인 강제 노동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탈북민들도 학대에 취약하고 초국가적인 탄압을 받는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북한 망명 신청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즉결 처형과 자의적 구금, 고문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북한의 이 같은 인권 유린에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는 행동해야 하며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 내부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혐의로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을 받은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 조건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29일 공개된 명령문에 따르면 미국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약 80km로 제한됐던 안 씨의 이동 가능 범위를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관할 구역으로 4배가량 늘리고 외출 가능 시간도 1시간 더 확대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주재원들에게 탈북을 독려하는 등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같은 해 4월 체포됐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안 씨는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으로부터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반발한 안 씨 측 변호인은 연방법 집행기관인 미국 보안국에 안 씨에 대한 인신보호 청원을 냈습니다.
인신보호청원은 미국 연방기관 구금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안 씨의 구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될 경우 스페인 신병 인도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